새학기 신입생을 노리는 이단들의 대면 포교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교 방식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육방송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자극적인 성교육으로 무분별한 성적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인사회 발전에 큰 도움의 역할을 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동해안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박찬선 목사가 미래 목회자 양성을 위해 장학금 3천만 원을 영산신학대학원에 기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새학기는 신입생을 노리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이단들의 대면 포교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고 이단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신종 포교 사례가 등장해 이단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들의 대면 포교가 재개됐습니다. 최근 이단 신천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나 거리 등지에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페 같은 공간을 대관한 뒤 퍼스널 컬러 진단, 팔찌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사람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계가 필요한 건 최근 유행하고 있는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심리검사를 통한 상담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다 듣고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상담해 주면서 결국은 이제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오픈 전도라서 빨리 오픈하는 편인데 오픈을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복지 봉사단체를 설립해 공신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한 대학생 봉사단은 일명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된 장길자 교주의 사랑을 전한다며 거리 환경 미화나 국제적인 인권 캠페인을 벌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단의 실체가 봉사나 미담 홍보에 가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아니면 종말론 주장해서 재산을 갈취한다든가 낙태나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왔던 단체거든요. 좀 포장되어서 또 많은 봉사활동과 좋은 일을 하면서 친절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좋은 단체로 비춰지는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청소년 포교에 집중하는 이단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 소식 선교회, 일명 구원파의 교주 박옥수 씨가 설립자로 있는 국제청소년연합 IYF는 청소년 캠프에 친구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선물을 내걸기도 합니다. 교주의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도 여성 목사가 진행하는 슈퍼스타볼 기도 제목 뽑기, 교주의 먹방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를 통해 10대 겨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기들을 미끼로 스포츠나 예술과 문화 같은 걸로 해서 재밌게 해서 흥분시켜가지고 이게 끌고 가긴 하는데 결국 교주 신격화와 우상화에 노름돼서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 단체의 이름과 주요 교리, 미혹 수법 같은 기본 정보를 알고 있으면 분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단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기독교 이단사이비 정보센터 사이트와 이단 대응 출판물을 참고하거나 이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EBS 교육방송이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애와 성교육, 사회생활 등을 다루는데 자극적인 내용이 오히려 무분별한 성적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EBS 교육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딩동댕 대학교 영상의 일부입니다. 딩동댕 대학교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로 연애와 성교육, 건강, 사회생활 등을 다루고 있는 웹예능 형식입니다. 해당 제작진은 성인들도 수많은 정보들로 혼동을 겪을 때가 많다며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가볍지만 사실적으로 다루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대학생들이 EBS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주로 아동과 청소년이 시청하는 교육방송과 어울리지 않는 기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해당 콘텐츠가 무분별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시킬 뿐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을 담당한다고 하는 방송사에서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간대나 성적인 충동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방송에서 하느냐, 아이들을 너무 성형화시키는 것 같다. 자꾸 이제 성적인 상상이나 이제 그런 이제 대상화에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일각에선 해당 콘텐츠의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튜브에 딩동댕을 검색하면 딩동댕 대학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부모의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사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울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무엇보다 딩동댕 대학교의 콘텐츠 제목이 자극적인 탓에 해당 프로그램명이 상위에 노출될 경우 어린이들에게 유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시 거짓 연기하면 안 되는 이유, 바이러스가 콘돔을 뚫나요? 등의 이런 제목들, 이런 등등의 제목들은 성행위를 부추기는 내용들이잖아요.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죠. 네, 하나의 즐거운 놀이쯤으로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콘텐츠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전문가들은 피임을 강조하고 콘돔 사용만을 권장하는 것은 올바른 성교육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육방송이라면 아이들에게 성행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행위의 결과는 곧 생명의 탄생이란 점을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지구 한인사회 최초이자 최대 사회봉사기관인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김명미 신임 회장은 전 세대가 발전해 나가는 연대를 이루도록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인사회 최초 최대 사회봉사 비영리기관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한인 이민자들의 경제와 건강 등을 돌보며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는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KCS 신임 회장으로 7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명미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뿐 아니라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뉴저지 한인들 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니어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갈 것이며 한인 청소년과 이민 1세대 등 세대 간 연대를 고취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힘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한인단체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뉴욕시 23선거구 시의원이자 전 KCS 회장인 린달리 의원은 자신이 시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회장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김명미 회장은 당시 KCS 부회장으로서 백신 접종과 정신건강보호 등 여러 실무 등을 진두지휘하며 지역사회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하며 김 회장에게 뉴욕시 의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CS 김용철 자문위원은 50주년을 맞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있기까지 여러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김명미 회장은 지나온 어려움을 발판으로 앞으로 KCS가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취임 후 가장 우선순위 과제로 시니어 센터 건립을 완료해 한인 어르신들이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건강 증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CS는 한인 봉사단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넓게 번창하는 커뮤니티로 모든 이민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명미 회장을 중심으로 KCS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한인들의 편리를 위해 더 많은 봉사와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동해안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지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에게 국내 체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며 갑작스런 재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단 차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박찬선 목사 내외가 15일 장학금 3천만 원을 한세대학교 영산신학대학원에 기탁했습니다.
박 목사는 21세기를 이끌 유능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모교인 한세대학교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세대 김정일 총장 직무대행은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작금의 대학 환경 속에 소중하고 뜻깊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금번에 기탁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문제는 정말 유능한 목회자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가. 대한민국 교회를 좀 더 새롭게 하고 세계 속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한국기독교학회 산하 14개 신학학회 회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학회는 반인륜적 범죄인 전쟁을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당사국과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할 것이며 전쟁이 중단될 때까지 세계 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의경본부 소식입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제4차 전국 시도대표, 실행위원, 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한 포도원 교회 김문훈 담임 목사는 오늘 모인 성시화 대표들이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행해야 한다며 성경에 근거한 사역으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실무회의에선 특별사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 및 캠페인 개최 등의 사업 보고와 22년 사업 안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합니다. 다른 배석자 없는 독대 오찬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하기로 해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원활한 정권 인수와 인수인계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가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유급 휴가비도 하루 지원 상한액을 7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예산도 급증해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오는 16일 이번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유가급 등과 석유 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 석유 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시작합니다. 점검은 15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유소 등 석유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 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계통 주요 부품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흡연으로 사망한 30세 이상 국민이 6만 명에 육박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비용은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직접 흡연 사망자가 총 5만 8,036명이고 하루 15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전체 남성 사망의 32%가 흡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의료비 등 직접 비용은 4조 6,192억 원, 생산성 손실 등 간접 비용은 7조 5,721억 원으로 이를 더한 총 비용은 12조 1,91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16일 100여 년 만에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16일 달러화 표시 국채에 대해 1억 1,700만 달러, 한화 약 1,445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하더라도 달러화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채무 불이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러시아는 6,300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방의 금융 제재로 외화 보유액으로 외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국영TV 뉴스 방송 도중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난입 시위를 벌였습니다. 난입 시위를 펼친 여성은 해당 방송사 직원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로 그는 종이에 전쟁을 중단하라, 정치 선전을 믿지 말라,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문구를 적어 들어 보였습니다. 여성은 현재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이 잉글랜드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앱니다. 그랜트 셰프스 영국 교통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검사 등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제를 18일 오전 4시부터 모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2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집니다. 미국의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미션인 아르테미스-1에 투입될 대형 로켓과 우주선이 현지 시간 17일 처음으로 실제 위용을 드러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유인 캡슐 오리온을 탑재한 우주발사 시스템 SLS는 이날 발사장으로 옮겨집니다.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를 쏘아 올린 이후 50년 만에 초대형 로켓이 발사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르테미스-1은 5월 이후 우주비행사 없이 발사돼 달 궤도를 돌고 돌아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면 좋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 18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이단들이 포교를 하는데 가장 최적기로 보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가장 열려있는 시기라는 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하는 이단인 만큼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